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원자력 그리고 AI 좀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네네. 최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AI와 관련된 기대 그리고 이제 논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 가운데 핵심은 이 AI가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AI가 전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AI 칩은 이제 AI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형태로 활용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엔비디아 네. 이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한 AI 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클라우드에 꽂혀서 지금 네. 열심히 전기를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칩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계산해 보면 대략 미국 가정 170만 가구가 사용하는 만큼의 전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에는 더 많이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그렇습니다.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칩들은 성능이 이제 한 2배쯤 좋아진다. 네. 그러면 다들 환호성을 지르는데 전력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AI와 관련된 전력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고민의 핵심인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AI가 발달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죠. 전력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고 부르는 이제 이 기업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 구글, 메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많이 주식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 정부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된다, 좀 빨리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요구를 잘 들여다보니까 2050년까지 미국의 현재 원자력 발전소보다 3배 정도로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고 뭐 세계적인 화학 기업인 뭐 다우, 석유 기업인 옥시덴탈 이런 기업들도 원자력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단 메타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운영하는 회사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규모 서버를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작년이죠. 메타는 2030년대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후에 필요한 전력 한 1에서 4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의 전력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기업 차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네. 정부가 원자력 산업 확장에 나서고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아마존도 뭐 비슷한 입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24년 기준으로 원자력 산업에 이미 한 1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이 에너지 수요 충족은 물론 미국 안보에도 이제 중요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고 금융기관들도 최근에 원자력 산업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작년 9월에는 이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다들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죠. 이런 기관들 한 14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원자력 부분에서 뭐 자금 지원이 요청이 있으면 금융 지원을 늘려주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새로 지어진다던가 뭐 가동이 시작된 원자력 발전소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1월 달 이후에 8개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2개가 지금 이제 새로 건설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미래의 원자력 발전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이제 수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왠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네.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분위기가 아닐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다 일단 이제 정지를 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서 재가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이 일본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8.5% 정도인데 네. 2040년에는 20%로 확대하고 싶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역시 이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름철마다 이 전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좋은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 원자력 발전소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늘려서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자력 발전소, 뭐 모든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수명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잘 관리하고 고치면 더 쓸 수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이런 플랜트들은 보통 설계할 때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40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큰 고장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설계 수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고쳐야죠. 각종 배관 이런들이 이제 물이 새거나 하는 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배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미리미리 고친다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싹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희도 어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고쳐가면서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보일러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그런 비슷한 시스템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수명 연장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미리 싹 다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한 400개 정도 되는데 네. 이들 대부분이 1970년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건설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벌써 50년이 수명은, 넘고 뭐 네. 좀 젊은 친구들도 이제 30년 훌쩍 이제 넘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을 다했거나 이제 수명 종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을 어떻게든 좀 계속 써보자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뭐 절차 규정 당연히 있습니다.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는 40년 쓴다라는 네. 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20년 더 쓸게요라고 그러면 안전하게 더 쓸 수 있나?라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뭐 부품이나 설비 등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아날로그로 이제 움직이던 시스템도 그렇죠. 디지털로 이제 바꿔야 네. 되는. 근데 사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 이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야 이게 뭐 생각보다는 비싸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싸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은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과정으로 점차 이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성 확보가 그렇죠. 된 다음에 이제 고쳐가면서 쓰는 건데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제 수명 연장에 적극적인지 뭐 궁금해요. 거의 모든 나라인데요. 일단 미국 사례부터 한번 보죠. 네. 미국은 현재 30년 이상 가동된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 연장을 신청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20년 더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이렇게 수명 연장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법에 네. 보면 원자력 발전소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명 연장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디아블로 캐년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달러 기금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2025년 원래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동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점은 이제 가동 중인 원자로를 수명 연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이미 문 닫은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문을 다시 열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이미 폐쇄됐는데 다시 문을 연다.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그렇죠. 더 많이 비용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문을 계속 가동 중일 때는 조금 고쳐서 쓰면 되지만 그렇죠. 문을 닫고 나면 이거는 뭐 거의 전면 리노베이션이죠. 새로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람도 다시 뽑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 닫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미국 업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연결돼 있는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게 세트로 만들어 놓은 중요하다고 거니까. 예, 여러 번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선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력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태양광 그렇죠. 패널이든 뭐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송전망, 전력망이 따라잡지 배급이 돼야 못하다 보니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문은 닫았지만 거기에는 그대로 송전솔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19년 이제 최종 문을 닫았던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3마일 원자력 발전소. 이건 옛날에 원자력 뭐 사고도 좀 나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걸 재가동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또 원자력 발전 수명 연장 추진하는 네. 나라 어느 나라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로 이제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국가인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전력의 70%를 이제 56개의 원자로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많군요. 원래 네. 많습니다. 그런데 막송 대통령이 2022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2050년까지 14개를 더 건설하겠다. 예.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인허가 절차도 이제 옛날보다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지연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가동을 시작한 57번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예정보다 12년 늦게 완공이 됐어요. 네. 당연히 건설비도 이제 2배 이상 그러네요. 예, 올랐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오래된 원전이 많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프랑스 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가 1980년대 중반 정도에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러다 그럼 이제 보니까 이거를 이제 40년 수명이 다 지났다고 해가네요. 예, 다 그냥 수명 연장 안 하면은 원자력 그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제 수명 연장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2040년 정도 되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감소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 원전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면서 신규 원전을 빨리빨리 짓는 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수면 연장한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할 수도 있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아. 보통 20년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총 60년. 설계 그러네요. 수명 40년에 20년 추가해서 40년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60년을 넘어서 70년 또는 80년까지도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명 연장 이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네. 40년도 긴데 60년 이거 잘 될 수 있겠어? 괜찮을까? 예, 이게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영자 쪽에서는 빈틈없이 우리가 완벽하게 절차도 준수하고 다 검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100% 그 확신하냐? 예.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나마 이제 뭐 1980년대 이렇게 지어진 원전은 수량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으니까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원전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거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꾼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가전제품도 부품이 없다고 그렇죠. 그냥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는데 예.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 이제 고리 2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허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몇십 년 동안 가동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운전 네.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점점 만료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사인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방사선 영향, 안정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가동해도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검토 기간 중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네.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가동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예. 검토를 진행하는 중에 운전 허가가 만료가 되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가동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단되기 전에 빨리 뭐 허가를 내준다든지 좀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생각도 좀 운영허가 되기 전에 한 3년쯤 전에 네, 뭐 네. 미리 신청을 해서 뭐 끝날 그렇죠. 때쯤 맞춰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이 계속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명 연장 안 한다. 그래서 허가 기간 종료되면 폐쇄한다. 라고 했다가 네. 이제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수명 연장 서류 갖고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정지 기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기간 허가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둔 이제 10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운영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명 연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네네.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합니다. 원자로 하나당
이제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거의 알려져 저렴한 있어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원자력 네. 산업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아. 비교적 저렴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그렇군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연장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뭐 항상 뭐 여러 얘기도 나오고 정책도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전력을 뭐 탄소 발생 없이 생산한다. 이건 장점이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그렇죠. 걷잡을 수 없다라다 보니까 반대가 많죠. 그러니까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일이 장점, 단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힘도 좀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초은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라 존스의 노래 Come Away With M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